낡은 공장 복도를 조용히 청소하고 있는 할머니에게 싸늘한 말들이 쏟아집니다. 나이 먹고 무슨 청소야? 저런 분이 왜 아직도 여기 있어? 수군거림 속에서도 묵묵히 바닥을 닦는 할머니. 그런데 이 할머니가 단 한마디를 꺼내자 직원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리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선생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 공장의 시계가 차가운 울림을 내뱉습니다. 낡은 공장 건물 안에는 벌써부터 기계음이 가득 차 있고 겨울 공기는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더욱 차갑게 느껴지죠. 이 차가운 아침, 73살의 청소부 김순희 할머니는 무거운 걸레를 들고 묵묵히 복도와 바닥을 닦고 있어요. 손등에 드러난 푸른 혈관과 주름진 피부가 오랜 세월의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시작되는 순희 할머니의 하루는 오늘도 변함없이 흘러갑니다. 저 나이에 아직도 청소를 하시네. 안쓰럽기도 하고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할머니의 귀에 들리지 않을 리 없지만 순희 할머니는 그저 무거운 걸레를 짜내며 바닥에 떨어진 먼지를 정성스레 닦아냅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팀장이 커피를 마시며 동료에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요. 청소나 제대로 하지. 저런 분이 있을 자리가 아닌데 말이야. 순희 할머니는 귀가 어둡지 않습니다. 모든 말이 다 들리지만 매일 듣는 말이라 이제는 무뎌진 걸까요?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청소를 이어갑니다. 직원 한 명이 실수로 커피를 바닥에 흘리자 순희 할머니는 조용히 다가가 닦아주려 하지만 그 직원은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할머니를 밀어냅니다. 에이, 됐어요. 청소나 잘하세요. 창밖에서는 눈발이 가늘게 날리고 있어요. 순희 할머니의 손에는 실밥이 터져나온 오래된 장갑이 끼워져 있습니다. 장갑 사이로 드러난 손가락은 푸르게 얼어있지만 순희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줍고 창문을 닦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이 공장의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만들어 온 손길이죠. 순희 할머니의 하루는 새벽 4시 반에 시작됩니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의 작은 원룸에서 일어나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고 5시 첫 차를 타고 공장으로 향합니다. 버스에서 내려 10분을 더 걸어야 하는 이 길이 벌써 7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자식도 없이 홀로 살아가는 순희. 할머니에게 이 일자리는 단순한 생계수단을 넘어 삶의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비록 직원들의 무시와 냉대가 있을지라도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라는 생각에 매일 묵묵히 걸음을 옮깁니다. 순희 할머니의 걸레질하는 모습은 마치 한 편의 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익힌 동작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지나간 자리마다 깨끗한 바닥이 드러납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이 공간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은 모두 할머니의 손길 덕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없습니다. 공장 안의 모든 시선이 그저 늙은 청소부로만 향할 뿐이죠.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복도에는 직원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집니다. 순희 할머니는 잠시 휴게실로 향해 작은 도시락을 꺼냅니다. 흰 쌀밥 위에 검은 깨가 뿌려진 단출한 식사지만 할머니는 정성껏 한 입 한 입 음식을 삼킵니다. 창밖으로 눈이 더 거세게 내리기 시작하는군요. 점심시간 사무실은 직원들의 웃음소리와 수다로 가득합니다. 식당에는 도시락을 먹는 사람들이 북적이고 커피 자판기 앞에는 줄이 늘어서 있어요. 순희 할머니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작은 도시락을 꺼내 조용히 식사를 합니다. 이때 공장장이 급하게 사무실로 들어오며 직원들을 향해 중요한 소식을 전합니다.
내일 미국 대사님이 우리 공장을 방문하신대. 모두들 잘 준비해. 이 말에 직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납니다. 해외 고위 인사의 방문은 공장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팀장은 공장장에게 다가가 목소리를 낮춥니다. 외국 기빈이 오는데 청소부 할머니가 보이면 좀 그렇지 않나요? 다른 직원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칩니다. 맞아요. 할머니는 창고 쪽에 계시라 하는 게 좋겠어요. 순이 할머니는 문 너머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릿해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조용히 식판을 들고 자리를 떠납니다. 공장장도 그게 좋겠네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할머니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순이 할머니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오랜 세월 이 공장을 위해 일했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구석에 숨어 있어야 할 존재로만 여겨졌죠. 청소 도구함으로 향하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니 눈이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도구함 앞에 서서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는 현실, 그리고 그 존재마저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 하지만 순이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담담함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배운 것이 있다면 세상에는 고통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창고로 향하는 순이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내일이면 이 공장에 특별한 손님이 오겠지만 자신은 그 자리에 없어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 한구석을 아프게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그 미국 대사라는 사람에 대한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이 작은 공장에 왜 오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순이 할머니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비록 창고에서 하루를 보내야 하겠지만 그래도 공장 구석구석은 자신이 청소한 깨끗한 상태로 대사를 맞이할 테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래된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주변을 둘러봅니다. 내일 하루를 여기서 보내야 한다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있을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공장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직원들은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해 자신의 근무 공간을 정리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긴장된 표정을 지었어요. 순이 할머니도 새벽부터 나와 공장 구석구석을 더욱 꼼꼼히 청소했습니다. 비록 대사가 오는 자리에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장이 깨끗한 모습으로 손님을 맞이하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할머니, 청소 끝나셨으면 이제 창고로 가 계세요. 팀장의 말에 순이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청소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공장장은 직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느라 분주했고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어요. 순이 할머니는 창고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기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70년을 넘게 살아온 인생에서 이런 순간들은 이미 많이 겪어왔기 때문이었죠. 창고에 들어선 순이 할머니는 먼지 쌓인 의자를 수건으로 닦아 조용히 앉았습니다. 오래된 창고 안에는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기계들과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먼지 냄새가 코를 찌르지만 이곳이 오늘 하루 순이 할머니가 머물 공간이었습니다. 작은 창문으로는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들어와 바닥에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9시 반 공장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고 문을 살짝 열어 밖을 내다보니 공장 입구에는 이미 경비원들이 도열해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색 고급 차량 세대가 공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고 두 번째 차에서는
한 중년 남성이 내렸어요. 그 모습만으로도 그가 미국 대사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 대사는 60살가량으로 보였고 키가 크고 당당한 체격에 은색 머리카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공장장과 인사를 나누었어요. 공장장은 허리를 굽혀 깊이 인사하고 팀장을 비롯한 다른 직원들도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대사를 맞이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수행원들은 모두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은 대사의 일정표로 보이는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대사는 친절한 표정으로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공장 안으로 향했어요. 공장장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공장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긴 청소부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직원 한 명이 창고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창고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바깥 소리는 희미하게만 들렸어요. 순이 할머니는 닫힌 창고 문 앞에 서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래된 창고 안의 공기는 차갑고 먼지 냄새가 가득했어요. 순이 할머니는 작은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멀리서 대사와 직원들이 공장 내부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공장장은 열심히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고 대사는 관심 있게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이곳은 순이 할머니가 매일 깨끗이 청소하는 공간이었지만 정작 중요한 손님이 오는 날에는 보이지 않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창고 안은 적막했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오래된 상자 위에 앉아 시간이 가기를 기다렸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 소리와 사람들의 목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평생 일하며 굳어진 손가락 마디가 오늘따라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바깥에서는 대사 일행과 직원들이 공장을 둘러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쪽이 최신 생산 라인입니다. 공장장의 자랑스러운 목소리가 창고까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창고 안에서 묵묵히 기다리며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공장 내부를 둘러보던 대사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멀리 창고 쪽으로 향했어요. 공장장은 계속해서 최신 설비에 관해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지만 대사의 관심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느낀 듯 대사는 잠시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어요. 저쪽은 무슨 공간인가요? 대사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공장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팀장이 재빨리 나서서 설명했어요. 아, 저쪽은 그냥 창고입니다. 특별한 게 없어서요. 하지만 대사의 눈빛이 흔들리며 깊은 감정이 서렸습니다. 그는 창고 쪽으로 몇 걸음 걸어갔어요. 이때 창고 안에 있던 순이 할머니는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대사와 할머니의 눈이 마주쳤어요.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대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고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어떤 기억의 파편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어요. 순이 할머니도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아주 오래 전 기억 속에 있던 눈빛이었기 때문이죠. 대사는 천천히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직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공장장은 당황한 듯 대사의 뒤를 따랐습니다. 대사님, 저쪽은 별로 볼 것이 없습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대사는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계속해서 창고를 향해 걸어갔어요. 그리고 창고 문 앞에 섰을 때 그는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상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순이 할머니는 창고 안에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래된 기억 속에서 그 얼굴을 찾으려 애썼어요. 그리고 그 순간 할머니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젊은 미군 병사였던 그 사람. 그토록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대사는 창고 앞에 서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 할머니도 문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없는 교감이 그들 사이에 흘렀습니다. 직원들은 여전히 대사 앞에서 웃으며 다른 곳으로 안내하려 했습니다. 이쪽이 최신 라인입니다. 하지만 대사의 관심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그의 시선은 여전히 창고 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공장장이 조심스럽게 대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대사님,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대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공장장을 바라보았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잠시 옛 기억이 떠올라서요. 대사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창고 쪽을 바라보았어요. 순이 할머니는 여전히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한번 마주쳤어요. 그것은 단순한 시선의 교환이 아니라 오랜 세월의 이야기가 담긴 깊은 교감이었습니다. 대사는 이내 공장 직원들을 따라 다시 생산 라인 쪽으로 향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창고에 남아있는 듯 했어요. 걸음을 옮기면서도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문이 닫힌 창고 안에서 가슴을 진정시키며 의자에 앉았어요.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대사는 갑자기 공장장의 말을 끊고 창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과 결단이 서려 있었어요.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대사님, 저긴 그냥 창고인데. 팀장이 다급히 말렸지만 대사는 이미 창고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의 걸음은 망설임 없이 확고했습니다. 공장장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팀장을 바라보았고 다른 직원들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대사님, 저쪽은 별로 볼 것이 없습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장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대사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이미 창고 문 앞에 도착해 있었어요. 순이 할머니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사는 천천히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창고 안의 어둠 속에서 할머니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어요. 대사의 눈에서는 깊은 감정이 느껴졌고 할머니의 눈에도 오랜 기억의 파편들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김 여사님, 정말 맞으시군요. 대사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오래된 기억 속의 이름을 듣는 순간 그녀의 마음에는 파도가 일렁이는 듯 했습니다. 직원들은 뭐야? 하는 표정으로 놀란 얼굴로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창고 안의 공기가 순간 무거워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순이 할머니에게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웃으며 말했어요. 오랜만이에요, 대사님. 이렇게 또 만나네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세월의 무게와 함께 옛 기억의 빛이 반짝였어요. 대사는 두 걸음 더 앞으로 다가와 할머니와 마주 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두 손을 내밀었어요. 할머니도 망설임 없이 자신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창고 안의 공기가 따뜻하게 변하는 듯 했어요. 대사와 할머니는 두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오래된 약속과 감사, 그리고 재회의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팀장은 공장장에게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하지만 공장장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곳에는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어요. 대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직원들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감동과 존경이 섞인 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할머니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창고의 어두운 공간 속에서도 두 사람의 얼굴은 밝게 빛나는 듯 했습니다. 순이 할머니의 손은 세월의 흐름에 거칠어져 있었지만 그 손길의 따스함은 여전했습니다. 대사는 그 손을 꼭 잡은 채 깊은 감사의 눈빛을 보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그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공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뛰어넘은 두 사람의 재회는 그 자체로 경이로움을 자아냈죠. 창고의 차가운 공기도 두 사람의 만남 앞에서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창고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이 이상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작은 수군거림이 일었어요. 뭐야, 할머니가 외국어도 해? 한 직원이 놀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다른 직원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모두가 혼란스러워하는 가운데 대사는 갑자기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창고 안을 울리며 퍼졌어요. 이분이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이 말에 직원들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공장장의 입이 벌어졌고 팀장은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순이 할머니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살짝 숙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담담했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했어요. 대사는 천천히 할머니의 손을 잡은 채 과거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23살이었던 김순희는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병사들을 돌보는 간호보조원이었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전장 한가운데서 부상당한 미군 병사를 구해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는 1950년 격전이 한창이던 때였죠. 저는 심하게 다쳐서 적진 가까이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대사의 목소리는 과거의 기억에 잠겨 차분했어요. 직원들은 숨소리도 죽인 채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구도 저를 구하러 오지 못했죠. 너무 위험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분은, 김 여사님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기억은 그녀에게도 선명했습니다. 포탄이 터지는 소리와 총성이 가득했던 그날, 그녀는 단지 누군가를 살리고 싶었을 뿐이었죠. 그때 이분의 손으로 제 생명을 건졌어요. 포화 속에서 저를 업고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거의 의식이 없었지만 나중에 동료들로부터 들었죠. 한국인 여성이 목숨을 걸고 저를 구했다고요. 대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 감사함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은 듯 했어요. 순이 할머니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대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회복한 후 수소문에서 구해준 분이 김순희 씨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통의 연락처를 잃어버려서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렸죠. 잠시 후 대사는 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전쟁터에서 찍힌 흑백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김순희와 부상당한 채 누워있는 젊은 군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재의 대사였죠. 이 사진 한 장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꼭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직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늘 무시하고 푸대접했던 청소부 할머니가 사실은 미국 대사의 생명의 은인이었다니 믿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직원들의 놀란 표정 속에서 공장장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할머니 앞으로 걸어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공장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부 할머니를 그저 귀찮은 존재로만 여겼던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워진 듯 했어요. 팀장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뒤로 숨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부끄러워하며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청소하는 할머니를 무시하고 때로는 업신여겼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창고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대사는 순이 할머니 앞에 공손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 덕분에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에 순이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나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담담한 목소리와 달리 순이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 있었습니다. 70년을 넘게 살아온 인생에서 이렇게 자신의 행동을 인정받는 순간은 드물었기 때문일까요? 대사 역시 눈가가 붉어졌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인연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전쟁통에 많은 사람들이 다쳤어요. 저는 그저 도울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죠. 순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옛 기억의 아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1950년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23살의 젊은 여성이 겪었을 공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해 보여준 용기가 느껴졌어요. 대사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깊은 감사와 존경의 빛이 빛났어요. 당신은 제 영웅이에요. 이 말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순이 할머니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행동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 그는 미국의 대사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대사님을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순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오래된 기억의 파편들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어요. 젊은 시절의 순간들, 전쟁의 아픔, 그리고 그 속에서도 피어난 인간적인 따뜻함이 그녀의 표정에 담겨 있었습니다. 공장 직원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는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실제로 일어났다고는 믿기 힘든 감동적인 재회였습니다. 대사는 잠시 침묵 후에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간 후 항상 당신의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낯선 사람을 구해준 한국 여성의 이야기를요. 그리고 언젠가는 꼭 찾아와 감사드리고 싶었어요. 순이 할머니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특별한 일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 작은 선택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를 이제야 깨닫는 듯 했어요. 제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용감한 여성 덕분에 내가 살아있다고요. 그리고 그분을 본받아 살라고 말이죠. 대사의 말에 할머니의 눈시울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누군가의 삶에 이렇게 큰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감동시켰을 거예요.
평생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온 순이 할머니에게 이 순간은 특별한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이 지나고 대사는 천천히 몸을 돌려 공장 직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이분이 이곳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할 분입니다. 그 말에 직원들은 숙연해졌습니다. 누구도 쉽게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매일 아침 묵묵히 공장을 청소하던 할머니를 그저 나이든 청소부로만 여겼던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러워졌을 테니까요. 공장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고 팀장도 그제야 용기를 내어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팀장의 진심 어린 사과에 순이 할머니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원망보다는 따뜻한 이해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70년을 넘게 살아온 지혜가 그녀의 눈빛에 담겨 있었어요. 대사는 할머니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고는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일정상 더 오래 머물 수는 없었지만 다시 연락하겠다는 약속을 남겼어요. 두 사람의 인연은 오늘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김 여사님, 제가 다시 한국에 올 때까지 건강하게 계세요. 다음에는 제 가족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대사의 말에 순이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오랜 세월의 주름 속에서도 밝게 빛났습니다. 대사는 마지막으로 할머니에게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수행원들과 함께 창고를 나섰습니다. 공장장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대사를 배웅하며 말했어요. 대사님, 오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 여사님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더 잘 모시겠습니다. 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올랐습니다. 검은색 차량들이 하나둘 공장을 떠나는 모습을 모두가 지켜보았어요. 잠시 후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의 일상은 분명 달라질 것 같았어요. 공장장은 순이 할머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여사님, 혹시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하시겠어요? 오늘은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순이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청소 도구를 집어들었어요. 그녀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의 그녀는 어제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같은 청소부였지만 모두의 눈에 다르게 보였어요. 마지막 장면, 순이 할머니는 조용히 청소 도구를 들고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침의 차가운 눈발과는 달리 이제는 따뜻한 햇살이 눈부시게 반짝이며 눈송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걸음을 멈추고 창밖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기다려온 인정을 받은 사람의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누구에게나 숨겨진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가 언젠가는 빛을 볼 때가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한 미소였어요. 공장의 일상은 다시 시작되었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순이 할머니를 마주칠 때마다 공손하게 인사했고 그녀의 청소 도구를 도와들기도 했어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그들에게 오늘은 큰 교훈을 얻은 날이었습니다. 오늘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이들이 한 청소부 할머니를 통해 큰 깨달음을 얻은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우리가 쉽게 지나쳤던 사람들 속에도 이렇게 숨겨진 영웅이 있을지 모릅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